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오지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페이제로 Fusing Attentions for Zeroshot Text-Based Video Editing으로 ICCV 23년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인트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챗 GPT에 들어가 있는 달리라던가 미드저니 등 이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해당 모델들은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T2I 모델들은 보통 디퓨전 모델을 베이스로 하는데, 이러한 디퓨전 베이스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들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디퓨전 베이스드 메소드는 DDIM의 인버전을 활용을 하는데, 아래 그림처럼 이미지의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여 레이턴트를 만들어내고, 해당 레이턴트로 에디팅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에 에디팅된 내용이 포함된 타겟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에디팅 메소드들은 비디오를 편집하는 데 적용을 하기에는 몇 가지 챌린지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 중에 퍼블릭하게 접근 가능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이 프리트레인드 된 비디오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지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이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이 temporal information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디오 에디팅 메소드들이 다양하게 제한이 되어 왔는데, 해당 방법들은 추가적인 튜닝이나 키프레임 셀렉션과 같은 이 부가적인 단계를 더 따라야 한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버전 동안 그냥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랜덤하게 샘플링된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닌, 이 모델이 이 타임 스텝 t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예측을 해서 추가를 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즉,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해당 스텝은 라지 t 스텝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해진 이 레이턴트는 실제 레이턴트와 다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에러 어큐뮬레이션 현상 때문에 이 오리지널 비디오가 가지고 있었던 움직임이라던가 구조라던가 하는 정보들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활용하여 비디오 에디팅을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페이제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던가 구조적인 이 컨시스턴시를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 어텐션 맵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이미지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이 인버전 스텝 동안 발생하는 어텐션 맵들을 저장을 해 두었다가, 이 인버전된 레이턴트를 가지고 다시 에디팅된 비디오를 만들어낼 때 해당 저장되어 있었던 어텐션 맵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메소드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프레임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에러 어큐뮬레이션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에디팅이 된 이미지, 비디오를 만들어낼 때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잡아서 이 에디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타겟 프롬프트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타겟 프롬프트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의 영향력은 더 약해진다라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 프레임 정보가 사라짐으로써 이 네이버링 프레임들 간의 이 불규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버전 스텝 동안 발생하는 어텐션 맵들을 저장을 해 두었다가 이 에디팅 샘플링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인버전 스텝 동안 발생하는 셀프 어텐션 맵과 크로스 어텐션 맵,
그리고 최종적인 레이턴트 피처 맵인 ZRGT를 저장을 했다가 에디팅에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어텐션 맵들과 이 ZT는 에디팅 스테이지에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로스 어텐션 맵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근데 텍스트 프롬프트는 보통 문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은 이 문장의 각 단어가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 그 관계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맵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양이가 밥을 먹는 영상을 호랑이가 밥을 먹는 영상으로 편집하고자 한다면 이 밥을 먹는다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 맵은 이 인버전 스텝에서 발생했던 어텐션 맵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셀프 어텐션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이미지 내 픽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나타나는 색상이나 질감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디팅을 할 때 이 오리지널 비디오의 구조라던가 움직임이라던가 하는 정보들을 잘 보존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에디팅을 할 때 발생하는 셀프 어텐션 맵들을 이 인버전 스텝에서 저장되었던 셀프 어텐션 맵들로 대체해주겠다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인버전 스텝에서 얻어진 어텐션 맵들로 에디팅 샘플링을 할 때 발생하는 어텐션 맵을 대체하는 방식은 로컬 어트리션 에디팅에 충분한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가 해당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인버전에서 발생한 셀프 어텐션인 S 소스로 에디팅을 할 때 발생하는 셀프 어텐션인 S 에딧을 대체해버리면 가장 오른쪽 이미지처럼 이제 토끼에서 호랑이로 에디팅을 하는데 호랑이한테 토끼 귀가 달려있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적 결함이나 예상치 못한 아티팩트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고 이 S 에딧을 그대로 활용하면 기존 프레임의 정보가 사라져서 토끼의 자세라던가 뒷 배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시멘틱 레이아웃으로 활용해서 이 조금 더 바뀌어야 할 부분과 바뀌지 않아야 할 부분 각각의 영향력을 좀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인발전 동안 발생하는 셀프 어텐션에 포함되어 있는 이 배경이라던가 하는 정보는 남겨져야 하지만 에디팅 되어야 하는 오브젝트의 정보는 이 셀프 어텐션 맵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에디팅할 때 발생한 셀프 어텐션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이라던가 하는 정보는 기존 이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나온 정보와는 다른 정보를 포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소스 셀프 어텐션에서 얻어진 정보로 해당 그 내용은 대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편집된 오브젝트의 구조나 위치를 담고 있는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바이너리 마스크로 활용해서 이 필요한 정보만이 남겨진 어텐션 맵들을 만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기존의 오리지널 비디오 프레임의 정보를 굉장히 잘 보존함으로써 인컨시스턴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커자일 셀프 어텐션 맵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스파셜 템포럴 셀프 어텐션을 활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전 비디오 프레임에서 얻어진 이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맵들을 이번 프레임에서 나온 셀프 어텐션 맵과 크로스 어텐션 맵에 컨택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이번 프레임을 만들어낼 때 활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전 프레임으로는 미들 프레임, 그러니까 중앙 프레임을 활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이 나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앙 프레임을 본 실험에서 활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에 존재하는 특정 오브젝트의 모양을 바꾸다던가 하는 그 에디팅은 굉장히 챌린징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T2I 모델로 에디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프리-트레인드 된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 쉐이프 어웨어 에디팅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원샷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원샷 비디오 디퓨전 모델도 결국에는 이 T2I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해당 방법에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attention fusion 방법이라던가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그냥 심플한 DDI 인버전 스텝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메소드들이 얼마나 이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네, 실험을 위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살펴보면 이 비디오 모델이 아닌 T2I 모델을 활용을 한 이 스타일 앤 어트리뷰트 에디팅에는 그 사전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 1.4 버전 모델을 베이스로 활용을 해 주었고, 이 어텐션 퓨전은 총 50스텝 중에서 10번째 스텝부터 마지막까지 총 40스텝 동안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모델, 원샷 비디오 모델을 활용을 하는 쉐입 에디팅에서는 이 스페시픽한 비디오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을 해 주었고, 총 100 이터레이션 중에서 이제 50스텝부터 마지막 100번째 스텝까지 그 어텐션 퓨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보다 조금 더 많은 인터벌을 준 이유는 조금 더 이 편집의 자유도라던가 하는 걸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데이비스라고 하는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그 추가적으로 수집한 인더와일드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을 해 주었고,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지 캡션 모델을 활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총 4가지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저 튜너 비디오 모델이 이제 그 어텐션 퓨전이 적용되지 않은 원샷 비디오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인 데이터에 튜닝이 필요했던 비디오 에디팅 메소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T2I 모델을 그냥 이 프레임 단위로 적용을 해서 에디팅이 된 이미지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프레임 와이즈 방법입니다. 그냥 평가를 위해선 클립 모델을 활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져서 나온 이 에디팅된 비디오들의 프레임을 하나씩 다 입력을 해서 이미지 인베딩을 만들어내고, 해당 인베딩들 간에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활용을 해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측정을 해 주었고요. 이 에디팅된 비디오 프레임은 소스 프롬프트보다는 이 에디팅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이 더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디오 프레임이 어떤 프롬프트에 더 가까운가 이 시밀러리티를 측정을 해서 프레임 어큐러시를 측정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스터디도 진행을 해 주었는데요. 에디팅이 잘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에딧,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잘 표현하는가를 살펴보는 이미지, 그리고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측정하는 템프, 이렇게 3가지 디멘전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이 템포럴 컨시스턴시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 프레임 어큐러시 측면에서는 이제 이 프레임 와이즈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후에 그 뒤에 단계로 에디팅을 해주는 이 프레임 와이즈 에디팅 방법과 굉장히 비슷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평가를 위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제로샷으로 비디오 에디팅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페이트 제로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인버전 스텝 동안 발생하는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 맵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 주었고요. 실험을 통해서 해당 제안된 방법이 이 컨시스턴시를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도 고품질의 에디팅 퀄리티를 보여줌을 확인하였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